믿기 힘든 소식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 전역에서 한국 믹스커피를 구하기 위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쿄 대학과 게이오 대학 같은 명문대 학생들이 시험 기간만 되면 한국 믹스커피를 사기 위해 밤새 줄을 서고 온라인에서는 품절 대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작은 커피 봉지 하나가 수많은 일본 청년들의 인생을 180도 바꿔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카페인 음료가 아니라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고 있다는 제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믹스커피가 왜 갑자기 일본 젊은이들에게 필수품이 되었을까요? 과연 이 안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포기 직전이었던 한 일본 디자이너. 그녀의 인생이 단 한 봉지의 믹스커피로 어떻게 완전히 뒤바뀌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도쿄에 살고 있는 예술대학 졸업반 학생 그래픽 디자인 전공 사키 야마모토라고 합니다. 제 하루는 알람 소리와 함께 시작되는데 그보다 먼저 깨우는 건 머릿속을 쿵쿵 두드리는 두통이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하는 첫 행동은 침대 옆 로키소닌을 집어 물과 함께 꿀꺽 삼키는 거였습니다. 사키, 또 약 먹는 소리 들려. 제발 그만 먹으면 안 될까? 엄마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죠.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하루가 로키소닌 없이도 버티기 힘들어진 상황을, 그리고 그 약조차 이제는 예전만큼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요. 책상 위에는 밤새 완성하지 못한 광고 디자인 시안들과 포트폴리오, 그리고 내일 있을 면접 준비 자료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거기에 오후 3시부터는 생활비를 벌기 위한 카페 알바까지 있었죠. 숨이 턱 막혔어요. 난 무너질 수 없어. 거울 속 창백한 얼굴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이마의 주름이 어제보다 더 깊어 보였어요. 겨우 24살인데 마치 30살은 넘어 보였습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내성이 생긴 것 같네요. 이렇게 자주 먹으면 위험해요. 줄이셔야 합니다. 집에 돌아오자 현관에서부터 무거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엄마가 누워 있었어요. 요즘 들어 엄마는 계속 몸이 무겁다며 침대나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밝고 활기찬 분이었는데 지금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사키, 밥은 먹었니? 무기력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실제로 제가 뭐라 대답하든 별로 관심 없어 보였어요. 우리 집은 점점 말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저녁 식탁에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나누며 웃음꽃이 피었는데 이제는 모두 각자의 걱정에 묻혀 침묵만 흘렀죠. 새벽 1시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카쿠야쿠샤 광고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온 아버지는 지친 표정으로 부엌에 앉아 강한 에너지 드링크를 연달아 마셨어요. 문틈으로 보니 아버지가 배를 움켜쥐며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소화불량이 또 찾아온 모양이었어요. 아빠, 괜찮아요? 괜찮아. 너는 왜 안 자고 있어? 내일 면접 가야지. 포트폴리오 마무리해야 해요. 면접 시간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아버지는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넌 반드시 좋은 회사에 취업할 거야. 우리 사키는 재능도 있고 일도 똑부러지게 하니까. 그 말에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꼭 참았어요.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해야 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미래가 제 어깨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방으로 돌아와 또다시 로키소닌을 입에 넣으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난 절대 무너질 수 없어. 우리 가족이 걸려 있으니까. 도서관의 형광등 불빛이 제 머리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쏟아질 것 같은 눈을 힘겹게 뜨며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오후 내내 디자인 작업과 씨름하는 동안 두통은 점점 심해졌고 로키소닌을 3알이나 먹었는데도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책상에 기대고 잠시 눈을 감았어요. 어쩌면 잠깐 쉬면 나아질지도 몰라 조금만 눈 감고 쉬자. 그런데 현실은 제 기대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눈을 떴을 때 두통은 더 심해져 있었고 눈앞이 흐릿해지는 느낌까지 들었어요. 괜찮아요? 눈을 떠보니 옆자리에 한국인 여학생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짧은 검은 머리에 둥근 안경을 쓴 그녀는 제게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원래 두통이 자주 있는 편인데 오늘은 좀 심하네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뒤적이더니 작은 갈색 봉지를 꺼냈어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한국 대학생들의 필수품이에요. 저도 시험 기간에는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호기심에 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봉지 앞면에는 한글로 뭔가 적혀 있었고 뒷면에는 작게 영어로 커피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냥 뜨거운 물에 타서 마시면 돼요. 여기 제 물 좀 쓰세요. 그녀가 물병을 건넸습니다. 반신반의하며 봉지를 찢어 내용물을 컵에 부었어요. 연한 갈색 가루가 물에 녹아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을 때 달콤하면서도 쓴맛이 혀끝에 감돌았어요. 익숙하지 않은 맛이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고마워요. 근데 이게 두통에 효과가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두고 보세요. 그녀는 자신있게 웃었어요. 아, 저는 서연이라고 합니다. 교환학생으로 일본에 왔어요. 제 이름은 사키예요. 도쿄 예술대학 졸업반이에요. 놀랍게도 약 10분 후 머릿속을 짓누르던 압박감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선이 맑아지고 어깨의 긴장도 풀렸어요. 커피 한 잔으로 이런 변화가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때요? 좀 나아졌죠? 서연이 물었어요. 신기해요. 정말 효과가 있네요. 제가 놀라서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봉지 몇 개를 더 건넸어요. 이거 더 가져가세요. 한국에서 친구들이 보내준 건데 사키에게 더 필요해 보여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두통 없이 포트폴리오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로키소닌을 또 먹었어야 할 시간인데 믹스커피 한 잔으로 머리가 맑아진 상태가 계속됐어요. 새벽에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저는 잠들지 않고 아직 깨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지쳐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졌고 어깨는 처져 있었습니다. 아빠, 내일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한국 교환 학생에게 받은 커피 봉지를 아버지에게 내밀었어요. 이걸 마시고 제 두통이 사라졌어요. 졸음도 쫓아준대요. 아버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뭐니? 한국 친구가 준 거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아버지는 알았다고 하시면서 커피를 챙겨서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상하게 오늘은 덜 졸리더라. 회의에서도 아이디어가 잘 떠올랐어. 그날 아버지의 프로젝트가 상사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했어요. 한국에서 더 많은 믹스커피를 구입해 마시기 시작한 지 일주일 동안 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활기차게 일했습니다. 졸음이 줄어들고 집중력이 좋아지니 더 오래,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하셨죠. 무엇보다 아버지 얼굴에 오랜만에 활기가 돌아와서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사키, 내가 준 그 가루 정말 대단하더구나.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 거야?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사실 저도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다만 효과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족에게 작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만 알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버지가 엄마에게 믹스커피를 권했어요. 처음에 엄마는 나 커피 안 마자라며 거절했지만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에 마지못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날 엄마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소파에서 일어나 직접 시장을 다녀왔어요. 몸이 좀 가벼워진 것 같아. 엄마가 장바구니를 들고 돌아오며 말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우리 집에는 큰 의미가 있었어요. 며칠 후 엄마는 동네 꽃꽂이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고 저녁에는 가족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집안 공기가 달라졌어요. 어둡고 무거웠던 분위기가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다시 서연을 만났을 때 저는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서연은 웃으며 우리나라에선 흔한 거야라고 말했지만 제게는 그것이 기적 같은 선물이었습니다. 서연의 제안으로 우리는 취업준비생 스터디 모임을 시작했어요. 저와 서현 그리고 몇몇 일본 친구들이 함께 모여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 매번 모임에서 서연은 믹스커피를 나눠주었고 친구들도 그 효과에 놀라워했어요. 이 커피 뭐야? 마시면 신기하게 머리가 돌아가는 느낌이야. 제 친구 유키가 말했습니다. 서연은 한국 학생들의 공부 문화와 협업 방식을 소개했어요. 빨리빨리 문화와 효율성을 중시하는 한국의 학습법이 우리에겐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믹스커피와 함께 한국식 스터디 방법을 도입하자 우리 모임의 생산성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어요. 이 소식이 캠퍼스에 퍼지면서 대학 신문에 한국 믹스커피가 가져온 컬처 쇼크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서연은 갑자기 작은 유명 인사가 되었고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늘어났어요. 집에서의 변화도 계속되었습니다. 엄마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더 이상 강한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지 않으셨어요. 저 역시 로키소닌 없이도 하루를 견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통의 빈도가 줄어들었고 집중력은 좋아졌어요. 심지어 대형 광고 회사 면접에서도 떨지 않고 당당하게 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식탁에 모인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아버지는 회사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고, 엄마는 꽃꽂이 모임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작은 갈색 봉지 하나가 우리 가족을 변화시켰다니 믿기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평범한 인스턴트 커피가 아닌 한국에서 온 특별한 선물이었어요. 믹스커피의 영향력은 우리 가족을 넘어 캠퍼스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서연이 한국에서 더 많은 믹스커피를 부탁해 친구들이 보내준 박스가 기숙사에 도착했고, 우리는 그것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커피를 받은 학생들은 하나같이 집중력 향상과 피로 감소를 경험했습니다. 취업 스터디 모임은 점점 규모가 커져 매주 20명 이상이 참석하게 되었어요. 서연은 한국의 학습 노하우를 공유했고, 저는 그것을 일본 상황에 맞게 적용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와 체계적인 시간 관리법이 우리 모임의 핵심 철학이 되었어요. 대학 신문 기자가 우리 모임을 취재하러 왔을 때 서연은 당당하게 한국 교육의 장점을 설명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효율성을 중요시해요. 짧은 시간에 최대한의 성과를 내는 훈련이 되어 있죠. 그 인터뷰가 실린 후 한국 유학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이 늘어났어요. 집에서는 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오랫동안 포기했던 이케바나 꽃꽂이를 다시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믹스커피를 마신 후 정원에 꽃을 심고 가꾸었습니다. 예전의 활기찬 모습이 돌아온 것이 눈에 보였어요. 아버지는 광고 회사에서 계속 일하면서도 주말에는 새로운 디자인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나은 자리에 도전해볼까 해라며 웃으시던 아버지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꿈을 꾸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 제게 물었어요. 믹스커피가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고 생각해?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성분보다는 의미가 중요한 것 같아. 우리 가족에게 믹스커피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어. 기말고사 기간, 저는 드디어 로키소닌 없이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두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약해졌어요. 믹스커피와 함께 규칙적인 휴식, 스트레칭을 병행한 결과였습니다. 졸업 작품 전시회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고 몇 군데 취업 면접에서 호의적인 반응을 얻었어요. 인생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작은 갈색 봉지가 가져온 변화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면접 당일,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도쿄의 유명 디자인 에이전시에서의 마지막 면접이었어요. 가방에서 믹스커피 한 봉지를 꺼내 사무실 로비에서 탔습니다. 이제 이 갈색 봉지는 제게 일종의 행운의 부적이 되었어요. 면접관들 앞에 앉아 제 포트폴리오와 경험을 설명하는 동안 예전 같은 불안감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서현과 함께한 스터디 모임에서 연습한 대로 침착하게 질문에 답했어요. 일주일 후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취업 제안과 함께 인사 담당자는 당신의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작업 방식이 인상적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바로 서연에게 달려가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축하해요, 사키. 정말 대단해. 서연이 기뻐했습니다. 취업 전 주말,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핫스프링으로 소풍을 갔어요. 엄마는 직접 만든 도시락을 준비했고 아버지는 망설임 없이 하루 휴가를 냈습니다. 따뜻한 온천물에 몸을 담그며 대화를 나누는 동안 문득 몇 달 전 우리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 아버지가 진심 어린 고백을 했습니다. 이상하게 말이야. 그 커피 마시고부터 직장에서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자꾸 떠오르더라. 광고업계에서 20년 일했는데 처음으로 다시 창의력이 되살아난 것 같아. 엄마는 조용히 덧붙였어요. 우리 사키 덕분에 집안이 다시 살아났네. 그 말에 저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작은 커피 봉지 하나가 이렇게 우리 가족의 삶을 바꿀 수 있다니 놀라웠어요. 믹스커피가 가져온 변화는 단순한 카페인 효과를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고 새로운 시작을 알렸어요.
로키 손님보다 빠른 한국 믹스커피. 그것은 우리 가족에게 희망의 맛이었습니다. 서연이 학기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친구들이 모여 한국 음식을 나누고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서현, 다시 만날 수 있겠지? 제가 물었어요. 물론이지, 사키. 내가 한국 가면 커피 더 많이 보내줄게. 서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커피보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커피도 좋지만 내가 알려준 빨리빨리 정신과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더 값진 선물이었어. 제 말에 서연은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이 떠난 후 일주일이 지나 저는 회사에 첫 출근했어요. 디자인 에이전시는 상상했던 것보다 더 활기차고 역동적이었습니다. 첫날부터 실제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정신없이 바빴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두통은 찾아오지 않았어요. 점심시간 동료들과 식사하며 한국 믹스커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들에게 서연이 남겨준 커피를 나눠주며 한국의 학습 문화를 소개했어요. 동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커피를 마셨고 그 효과에 놀라워했습니다. 주말에 집에 돌아오자 엄마가 반가운 소식을 전했어요. 사키, 아빠가 광고 대리점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승진했대. 아버지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제안한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회사에 큰 도움이 됐나 봐. 믹스커피가 아버지에게 가져다 준 변화는 단순한 체력 증진을 넘어 사고 방식까지 바꿔놓았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20년을 보낸 아버지가 이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부서의 리더가 되었어요. 엄마도 달라졌습니다. 이케바나에서 시작해 이제는 지역문화센터의 강사가 되었어요. 매주 이웃들과 함께 전통 꽃꽂이를 가르치는 일이 엄마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회사 3개월 평가에서 상사는 제 업무 능력을 높이 평가했어요. 사키, 당신은 문제를 빠르게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나군요. 이번 프로젝트를 이끌어 주시겠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봉지의 커피가 가져온 변화는 이제 눈덩이처럼 커져 우리 모두의 삶을 바꿔놓았어요. 6개월 후, 저는 한국 브랜드의 일본 진출을 돕는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제품이 바로 믹스커피였죠. 제가 기획한 마법의 커피, 꿈꾸는 일본 캠페인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한 달 만에 100만 박스가 판매되었습니다. 서연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 글로벌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우리는 매주 영상통화를 하며 새로운 문화 교류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처럼 작은 커피 봉지가 두 나라 사이에 다리를 놓은 셈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 전역의 수많은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는 한국 믹스커피가 새로운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로키 손님보다 빠르고 에너지 드링크보다 효과적인 이 작은 마법의 가루. 그것은 단순한 카페인 이상의 의미를 가진 희망의 맛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우리가 매일 아침 당연하게 마시는 믹스커피 한 봉지가 이웃 나라에서는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마법의 물건이 되고 있습니다. 사키와 그녀의 가족처럼 작은 변화가 눈덩이처럼 커져 삶 전체를 바꿔놓는 경험, 여러분에게도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단순한 커피의 효능이 아니라 그것이 가져온 희망과 새로운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다른 이들에게는 특별한 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문화적 교류가 가져오는 놀라운 변화의 힘을 보여주는 사연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의 대학가와 직장에서는 한국 믹스커피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채널로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일본의 한 대형마트에서는 한국 믹스커피 특별 코너가 생겼고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한국식 공부법과 믹스커피 세트가 베스트셀러로 올라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해외 친구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해준 경험이 있으신가요? 믹스커피처럼 우리에겐 평범하지만 외국인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준 한국 물건이나 문화가 있었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바탕으로 한 특별한 에피소드를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놀라운 해외 감동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나 주변에서 해외에서 있었던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다면 저희 이메일이나 인스타그램으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희망과 따뜻한 감동이 함께하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